안녕하세요. 엔자이너TV입니다. 엔비디아에서 여러 2D 이미지를 3D 장면으로 변화하는 인스턴트 널프를 공개했습니다. 75년 전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처음으로 즉석 사진을 찍었을 때 3D 세계를 사실적인 2D 이미지로 빠르게 캡처하는 것이 혁신적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AI 연구자들은 이와 반대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널프라는 AI 기술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몇 장의 2D 이미지로부터 3D 장면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이 인스턴트 널프를 통해서 이처럼 가상세계 아바타를 생성할 수 있고 3D 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인스턴트 널프는 몇십 장의 정지된 이미지로 몇 분 만에 학습을 완료하고 그 결과로 3D 장면을 몇 초 내에 렌더링할 수 있어 현재 가장 빠른 널프 중 하나입니다. 인스턴트 널프의 정확한 이름은 인스턴트 NGP입니다. 풀 네임은 인스턴트 뉴럴 그래픽스 프리미티브 with 멀티 레졸루션 해시 인코딩이고요. 여기서 NGP를 뜻하는 뉴럴 그래픽스 프리미티브는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 중 하나의 이름이고, 여기서 멀티 레졸루션 해시 인코딩은 이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입니다. 이 논문은 2022년 시그래프에서 나왔고요. 엔비디아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수상하였습니다. 인스턴트 NGP에서 다루고자 하는 태스크는 총 4개입니다. 각 태스크마다 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가픽셀 이미지, 두 번째로 SDF, 세 번째로 널프, 그리고 NRC입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가장 포커스를 둔 태스크는 널프입니다. 그 이유는 인스턴트 NGP에서 널프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널프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스턴트 널프 결과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한 여성이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3D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널프는 기존 3D 모델을 만들기 위한 방식이었던 포인트 클라우드, 메쉬, 복셀 같은 구조가 아닙니다. 널프는 해당 물체를 모든 방향에서 봐도 이미지를 생성해서 볼 수 있다면 이것 자체로 3D 렌더링했다고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값으로 방향을 바꾸어도 해당 씬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부드러운 3D 장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드론을 통해서 싱가포르의 풍경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진만을 촬영한 것으로 3D 씬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3D 포인트 클라우드나 메쉬로 이것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이처럼 부드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큰 메모리를 사용할 뿐더러 아마 이러한 싱가포르와 같은 큰 도시를 3D 포인트나 3D 메쉬로 표현하면 몇 테라바이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걸 직접 블렌더와 같은 3D 작업 툴로 작업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넓은 학습 모델을 통해서 장면을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메모리 역시도 매우 작고 생성하는데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스턴트 널프를 설명드리기 전에 널프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풀 네임은 Nerf Representing Scenes as Neural Radiance Fields for View Synthesis로 ECCV 2020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역시 베스트 페이퍼를 수상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략히 인스턴트 널프 이해에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시면 제가 저번에 업로드한 널프 영상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널프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다양한 각도와 위치에서 찍은 이미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각각 촬영한 카메라의 포즈를 계산하기 위해 스트럭처 프롬 모션을 수행하고요. 이러한 스트럭처 프롬 모션 과정 역시도 제 유튜브 영상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이 영상을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보통 스트럭처 프롬 모션은 콜맵이라는 소프트웨어 툴을 사용합니다. 이 콜맵은 원래 보통 이미지로 3D 포인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처럼 3D 리컨스트럭션 하는 과정에서 카메라의 포즈도 함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촬영한 모든 데이터셋에 이렇게 카메라의 위치와 방향값인 포즈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 학습과 렌더링을 통해 새로운 시점에서 장면 생성이 가능한 널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셋에 촬영한 이미지는 이러한 위치와 방향에서 찍었는데 널프를 통해서 다른 시점에서 바라봐도 그 해당 시점에서 바라본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여러 조명과 같은 외부 환경이 이게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널프는 이걸 해내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널프를 동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메라의 중심으로부터 각 픽셀을 지나가는 레이를 쏘게 됩니다. 이러한 레이 위에 많은 샘플 포인트를 생성하고요. 특히 오브젝트 근처에서 더 많은 샘플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각각의 위치값 x, y, z와 방향값 세타, 파이로 구성된 샘플 포인트가 인풋이 됩니다. 그리고 멀티레이어 퍼셀트론을 통해서 예측된 각 샘플 포인트들의 컬러값 RGB와 덴시티 값인 시그마를 예측합니다. 이것이 각 하나하나의 샘플 포인트가 가지는 값이 됩니다. 빈 공간에서는 덴시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투명하고 오브젝트가 있는 부분에서는 덴시티가 높아 컬러 값이 진합니다. 이러한 값들을 볼륨 렌더링하여 최종 픽셀의 컬러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카메라에서 각 픽셀 방향으로 모든 레이를 쏘게 되고 모든 픽셀의 컬러 값을 계산하여 이와 같이 3D 씬을 구성하게 됩니다.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MLP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9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레이어마다 렐로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합니다. 각 레이어는 256차원의 디멘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와 다섯 번째 레이어에 위치 값이 들어가고요. 아홉 번째 레이어에서 덴시티 값인 시그마가 출력되고 방향 값이 입력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력으로 컬러 값 RGB가 출력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포지셔널 인코딩입니다. MLP 입력되는 위치값과 방향값은 그냥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 고차원으로 매핑되어 입력됩니다. 마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으로 비유해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위의 수식처럼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하지 않으면 왼쪽과 같이 고주파를 학습하지 못해서 화질이 낮습니다. 각각의 위치가 x, y, z 3차원 벡터를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서 60차원으로 바꿔줄 수 있고 방향값 세타 파이는 24차원으로 매핑하여 MLP에 입력하여 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지셔널 인코딩을 수행하면 고주파 부분도 학습할 수 있어서 이와 같이 선명하게 렌더링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턴트 널프에서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이 대신에 이와 같은 멀티 레졸루션 해시 인코딩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더 빠르게 학습하고 더 높은 해상도로 렌더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멀티 레졸루션 해시 인코딩이 인스턴트 널프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입니다. 추가적으로 쿠다 C++ 기반의 쿠다 타이니N을 라이브러리를 통해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하였고 기존 9개의 레이어에서 3개의 레이어로 더 얇으며 그리고 각 레이어의 차원수도 256차원에서 64차원인 심플 MLP를 사용하여 학습 속도를 빠르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멀티 레졸루션 해시 인코딩을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미지의 각 픽셀에서 레이를 이와 같이 쏘게 됩니다. 그럼 해당 레이 위에는 여러 개의 샘플 포인트가 생성되게 되고요. 그럼 보이시는 바와 같이 3D 상에 있는 샘플 포인트가 어느 한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해당 샘플 포인트를 기준으로 정사각형이 감싸고 있는데요. 그림으로 보시기에는 2D 상의 정사각형이지만 실제로는 이와 같은 정육면체의 복셀이 됩니다. 그럼 이 샘플 포인트를 감싸고 있는 복셀의 좌표들을 가져옵니다. 이 좌표들을 해시 펑션의 입력값으로 넣고요. 해시 펑션에서 파이는 이와 같이 매우 큰 소수를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 모듈로 연산을 할 때 나머지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딱 나누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파이 값과 x, y, z 값을 차례로 비트 연산 기반의 exclusive OR 연산을 통해서 누적하여 계산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해시 인덱스가 겹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누적 계산이 끝나고 나면 최대 엔트리 크기를 결정하는 t를 통해서 모듈로 연산을 수행해줍니다. 여기서 t의 값을 2의 16승을 주었고요. 이를 통해서 해시 인덱스가 t값이 2의 16승 안쪽으로 들어와 줄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복셀 꼭지점마다 해시 인덱스를 구하고 이 해시 인덱스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해시 엔트리를 가져옵니다. 이 해시 엔트리는 학습 가능한 2차원의 피처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각 복셀 꼭지점에 해당하는 해시 엔트리를 모두 가져온 다음에 샘플 포인트와 각 복셀 꼭지점 간의 거리를 웨이트로 하여 인터폴레이션 연산을 통해 2차원의 피처를 만듭니다. 이 2차원의 피처 벡터는 실제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미지 사이즈가 100x100이고 픽셀 하나가 가지는 레이 위에 생성된 샘플 포인트가 32이므로 한 이미지당 한 레벨의 복셀에서만 32만 개의 2차원 피처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 후에 이 파란색 복셀도 2차원의 피처를 생성해서 컨캐티네이션 해줌으로써 인코딩을 완성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두 개의 복셀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테이블을 보시면 총 16개의 다른 사이즈의 레벨로 구성된 복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16개의 복셀에서 각각 인터폴레이션 연산을 통해 생성된 2차원의 벡터들이 컨캐티네이션 되어 최종 피처가 생성되는 겁니다. 해시 테이블 사이즈를 결정하는 t값은 2의 14승에서 2의 24승까지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2의 16승을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각 엔트리의 피처 사이즈는 2차원입니다. 복셀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레졸루션은 최소 16부터 최대 512에서 524,288까지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값을 아래 수식에 넣게 되면 약 1.26의 값이 나왔습니다. 이 B값을 사용해서 각 복셀의 사이즈를 계산하여 1.26배씩 점점 커지는 16개의 레벨의 복셀을 사용하고 각 복셀마다 생성한 피처들을 컨캐티네이션해서 최종적인 멀티 레졸루션 해시 인코딩을 완성해주게 됩니다. 이처럼 각 샘플 포인트가 이와 같이 해시 기반으로 여러 레벨의 복셀로부터 인코딩되는 것을 멀티 레졸루션 해시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해시 인덱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여러 레벨의 복사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담아 인코딩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레이의 샘플 포인트의 위치 값은 멀티 레졸루션 해시 인코딩되어 첫 번째 MLP에 입력된 뒤 density가 출력되고, 샘플 포인트의 방향 값은 스페리컬 하모닉스 인코딩되어 이전 벡터와 컨캐트네이션 되어 두 번째 MLP에 입력된 뒤 RGB를 출력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샘플 포인트의 아웃풋 값인 density와 컬러 값 RGB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볼륨 렌더링과 로스 펑션은 기존의 오리지널 널프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수식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 유튜브에 널프 영상이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해당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레이 위에 예측된 샘플 포인트 컬러를 볼륨 렌더링을 통해 최종 픽셀 컬러 값을 생성합니다. 이 볼륨 렌더링 한다는 뜻이 레이 위에 있는 샘플 포인트들을 모두 합쳐서 하나의 픽셀 컬러 값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후에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컬러 값과 예측된 픽셀의 컬러 값을 L2 로스트에 입력하여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인스턴트 널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아직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각 픽셀은 가까운 곳과 먼 곳을 촬영할 때 포함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이처럼 이 바로 앞에 있는 픽셀과 저 도로 끝에 있는 한 픽셀과의 실제 포함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널프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직선 형태의 레이로 샘플링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깨지는 에일리어싱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밈널프에서는 샘플 포인트를 다변수 가우시안 분포로 따르는 원뿔 대상의 점으로 가정을 함으로써 에일리어싱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멀리 있는 곳에서는 더 큰 범위를 커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발전한 밈널프 360의 콘트레이싱 기법과 인스턴트 NGP의 멀티 레졸루션 해시 인코딩을 결합한 집널프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소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집널프는 2023년 4월 아카이브에 올라온 논문이고요. 그럼 집널프 데모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일반 가정집을 집널프로 구현하는데요. 인스턴트 널프만큼 빠르고 고해상도로 렌더링을 수행하면서 에일리어싱 문제도 완화하였습니다. 특히나 얇은 선 같은 경우가 기존 연구에서는 잘 안됐는데 이 집널프에서는 많이 해결을 해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보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